세계 주요 종교의 경관 그리고 인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경관들을 한번 볼게요. 크리스트교는 십자가 종탑,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 동방종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톨릭교 같은 경우에는 거대하고 장식은 정교하다는 게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는 가톨릭교 성당에 비해서는 외관이 대체로 교회는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근데 요거는 보통 그렇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알라딘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약간 지붕이 요런 느낌,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요런 것들을 모스크라고 해요. 근데 이슬람교 모스크를 다른 말로 마스지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도명 지붕과 그 옆에 이런 첨탑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 대신 꽃, 나무, 동굴, 문자 등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문양인 아라베스크 문양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가면은 요런 아라베스크 문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가보면은 뭐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 특징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탑의 재료도 다릅니다. 뭐 돌, 나무 등등. 그리고 여기 보면 사리가 모셔진 탑이 특징이다. 그 화장을 하면 오랜 수행을 한 뭐 스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면 이런 구슬처럼 생긴 게 생겨요. 그걸 사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교에서는 오랜 기간 수행한 공덕의 결과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모셔진 탑을 있는 편이고, 힌두교는 여기 보면 이런 사원 외벽과 내부 보면 이런 조각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신이 표현되어 있어요. 즉 다신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전탑이 뭔지 또 나와 있네요.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린 탑. 그 다음에 그 힌두교 다시 와서 가트는 겐지스강이 힌두교의 성지라고 했잖아요. 겐지스강과 맞닿은 계단이 있어요. 겐지스강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계단을 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의식을 준비하는 계단이고, 죄를 씻기 위한 목욕의식을 준비하는 계단. 다음 이제 세계의 인구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지금 선진국은 이미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가 될수록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로 따졌을 때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세계 인구 분포는 남반구, 북반구, 지구가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반구, 북쪽에 있는 반구가 있죠. 근데 북반구 지역에 많이 거주해요. 왜냐면 그냥 봐도 북반구에 더 대륙이 많잖아요. 인구 밀집 희박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뭐 지형, 기후, 뭐 요런 등등. 그 다음에 인문적인 조건으로는 인문 사회 요건으로 경제활동 어렵거나 교통 불편한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겠죠. 용어가 있는데 인구 부양력, 한 나라 인구가 그 나라에 사용 가능한 자원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나라는 인구 부양력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발전된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대, 세계 인구가 성장한 요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변천과 관련해서는 이 모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Y축은 출생률 또는 사망률. 그 다음에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1단계부터 4단계로 갈수록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X축.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는 아닙니다. 1단계는 고위 정체. 왜? 보면 지금 여기가 사망률이 회색, 그 다음에 출생률이 점점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1단계는 사망률도 출생률도 둘 다 높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1단계는 다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단계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그러면 태어난 만큼 많이 죽어.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 정체되겠죠. 똔똔인 거죠. 똔똔.
그래서 근데 둘 다 높은 상태에서 사망률, 출생률 둘 다 높은 상태에서 정체니까 고위 정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여전히 출생률은 높아요. 점점점은 높죠. 근데 사망률, 회색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많이 태어나는데 사망률이 줄었어. 그러면 당연히 인구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초기 팽창 단계라고 하고요.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망률은 어때? 아예 적어졌어. 그래서 감산소사. 그러면 출생률은 적어졌는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사망률은 적어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출생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팽창은 하는데 후기 팽창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저위 정체. 이제는 점점점이라고 회색 보면 둘 다 낮아요. 즉 소산소사 단계.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어.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또 똔똔이 되겠죠. 그래서 정체인데 둘 다 낮은 상태의 정체라 해서 저위 정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있죠. 정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 인구의 증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감했을 땐 두 가지 경우가 있댔죠. 태어나고 죽는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 하나는 전입 전출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자연 감소는 출생 사망과 관련이 있어요. 전입 전출은 사회적 증가 감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출생 사망과 관련된 거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인구의 자연 증가 뭐 이런 멘트가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보니까 여기는 사망률이 더 높죠. 그럼 자연적 감소하겠죠. 사망률이 더 많으니까. 반면에 여기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죠. 그래서 이 회색 단계는 인구의 자연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위 정책 1단계는 인구 증가율이 낮죠. 정체돼 있죠. 왜냐면 그때 왜 많이 죽겠어. 자연재해, 식량 부족 등으로 사망률도 높아요. 근데 출생률도 많은 편이지만 그만큼 사망률도 높다. 그 다음에 초기 팽창기에는 왜 갑자기 사망률이 줄었냐? 그게 중요하겠죠. 감사한 이유, 의학이 발달해서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했다. 그래서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고요. 후기 팽창기에는 왜 갑자기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냐? 계속 다산이다가 바로 여성이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해요. 뭐 한 가정에 2명만 낳아라, 1명만 낳아라 이런 정책.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여전히 팽창은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는 팽창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저희 정책위는 이제 인구 성장률이 정체됐다고 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선진국화 된댔죠. 그리고 사망률이 감소해요. 감소가 아니고 적죠. 그래서 이때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개발도상국 보면은 선진국은 이 4단계를 넘어서 아예 이제 어쨌든 정체였잖아. 근데 아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를 진행하는 선진국들도 있다. 그만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 보면은 여기로 한번 볼게요. 인구 비율.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인도가 포함된 아시아가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는 여기에서는 요 색깔 갈수록 어쨌든 증가하고 있죠.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유럽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던 대륙이다 보니까 갈수록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별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면은
아프리카가 출생률이 여전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인구 편찬 단계로 봤을 때는 후진국일수록 아이는 많이 낳는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쨌든 가장 이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더딘 대륙이다 보니까 이렇고요. 이 유럽 같은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높은 요런 다른 대륙과 다르게 유럽은 특이점이 있죠.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있어가지고 한번 보라고 여기 넣어놔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대륙들 중에서는 유럽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중위 연령 상승 및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위 연령이라는 말이 뭐냐? 평균 연령이랑 달라요.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을 해요. 뭐 7살, 14살, 뭐 20살, 뭐 30살, 60, 70. 원래 평균은 어떻게 얘를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하나만 더 넣어볼게. 뭐 4, 7 이렇게 7명의 사람을 나이 순서대로 쫙 세웠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 중앙에 있는 연령, 얘가 중위 연령이에요. 근데 당연히 고령화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있는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중위 연령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 인구 변화. 선진국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출생률도 사망률은 어느 정도 이때부터 자리를 잡았고 출생률만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개발도상국은 그 격차가 확실히 크죠. 인구 변화도 개발도상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선진국의 인구 정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연 증가율이 높아요. 그만큼 출생률이 많은 거죠.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